나는 처음 친구 때문에 자전거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내 나이 20살이었다. 친구가 밤에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고 했다. 때마침 집에는 신문을 구독하면 주는 철 미니벨로가 있었다. 나는 삐그덕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친구와 함께 한강으로 나갔다. 밤의 한강은 신세계였다. 야간 라이딩은 자유로운 기분을 선사해줬다. 삐그덕거리는 자전거가 살짝 거슬리기는 했지만 자전거에 평년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저 즐거웠다. 하지만 즐거움은 친구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끝났다. 친구가 큰 마음을 먹고 자신이 일주일 전 구매한 보라색 소울 자전거를 타보라고 했다. 친구의 보라색 소울 자전거를 타본 나는 바로 자전거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다. 그렇게 나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자전거는 자전거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친구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내 여자친구는 뭔가에 꽂히며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전거에 꽂혔는지 하루 종일 자전거 이야기만 한다. 하이브리드가 어쩌고 저쩌고, 알톤이 어쩌고, 베네통이 어쩌고, 계속해서 자전거 이야기만 한다. 며칠 뒤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자전거를 찾았다고 이야기한다. 알톤 하여튼 뭐라고 했는데 좋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같이 타면 운동도 될 것 같아서 같은 자전거를 사자고 했다. 가격도 20만원 정도라고 하니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통크게 내 거와 여자친구 거까지 커플로 흰색, 검정색 두 대의 자전거를 샀다. 그렇게 처음으로 자전거에 5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 20살인 나에게 20만원이 넘는 돈은 너무 큰 돈이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던 자전거 구매를 마도비 씨가 통 크게 사줬다. 신난다. 새 자전거를 가지고 마도비랑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했다. 7km 정도 되는 여의도까지 가는 게 우리의 주 코스였다. 매일같이 여의도에 가서 마포대교 다리도 구경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맛집도 찾아다녔다. 그렇게 열심히 타다 보니 필 받은 날은 12km 정도 떨어진 반포대교까지도 갔다. 자전거만 타면 그저 좋았다. 그런데 마도비가 위험하니 몇 가지 용품을 사야겠다고 한다. 자전거를 사서 타니 몇 가지 필요한 용품들이 보인다. 우선 밤에 내 앞을 밝혀줄 전조등이 필요했다. 전조등이 없으면 마주오는 사람도 나를 잘 못 보고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전조등이 꼭 필요했다. 또 나의 뒤를 밝혀줄 후미등도 필요했다. 빨간 후미등이 있어야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후미등은 꼭 필요했다. 그래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구매했다. 전조등과 후미등을 구매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기 위해서 자물쇠가 필요했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지갑은 안 주워가지만 묶여있는 자전거는 훔쳐가는 엄복동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물쇠가 없이 자전거를 놓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자물쇠를 샀다. 또 자전거를 타다 보니 종종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 손이 까지고 다칠 수 있으니 장갑도 필요하다. 그래서 장갑을 샀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까지의 거리가 꽤 멀어서 자전거를 지하철역 앞에 보관해놨다. 당연히 마도비 씨가 구매한 자물쇠를 채웠다. 자전거를 묶어두고 이틀 뒤 마도비 씨가 자전거를 가져갔냐고 물어봤다. 안 그래도 마도비 씨를 만나러 오는 길에 보니 자전거는 그대로 있었다. 마도비 씨는 그래도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 빨리 가져가라고 걱정했다. 내 남자친구는 걱정이 너무 많다. 그걸 누가 가져간다고. 그리고 이틀 뒤 자전거를 가지러 가보니 자전거가 통째로 사라졌다. 망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고 날짜가 며칠이 지나서 잡기 힘들 것 같다고 한다. 그러게 진작 가져가라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 내 여자친구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포기가 빠르다.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새로운 자전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픽시를 산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잊어버린 지 얼마나 됐다고. 나였으면 열받아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참 밝아서 좋다. 여러 가지 디자인과 색을 보여주더니 얘가 제일 예쁠 것 같다고 한다. 왠지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산다고 하니 나도 자전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난 픽시는 별로 타고 싶지는 않다. 기어 없는 자전거라니. 언덕에서 죽어날 게 분명하다. 한강을 타면서 자주 보였던 핸들이 휘어진 자전거가 생각났다. 왠지 멋있어 보였다. 그래서 명쾌형한테 물어봤더니 로드라는 자전거라고 한다. 로드는 기어가 많아서 언덕도 편하고 평지도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수그리고 타서 허리가 조금 아플 것 같지만 나에게 최적화된 자전거인 것 같다. 사자! 우리는 크로몰리로 만든 가느다란 프레임과 은색의 영롱함과 민트와 블루를 더해서 클래식한 멋을 뿜기는 벨로라인 루시와 투두를 샀다. 그렇게 자전거에 100만원을 더 쓰게 됐다. 비싼 자전거를 사고 나니 10년은 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구매할 용품이 몇 개 보였다. 우선 스키딩을 위해 스트랩이 필요했다. 우리의 자전거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스트랩과 은빛으로 빛나는 토클립을 구매했다.
내 스트랩을 보더니 마도비도 갖고 싶다고 해서 토클릿과 스트랩을 하나 더 샀다. 토클릿과 스트랩을 달고 타려고 보니 일반 운동화로는 자전거를 타기가 불편하다. 반스나 컨버스처럼 앞이 얄쌍한 운동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한 켤레씩 구매했다. 그리고 또 타다 보니 메시저백도 필요했다. 픽시의 멋은 자전거에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지 않는 심플함이므로 물통이나 핸드폰을 보관하려면 가방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앞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보조 어깨끈이 들어가 있는 실용성 높은 메신저백을 구매했다. 그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전조등과 후미등도 이번에 산 클래식한 자전거에 달기에는 너무 커서 작은 사이즈의 전조등과 후미등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또 구매했다. 자전거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것저것 살 게 넘쳐났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다. 자전거를 바꾸고 나니 옛날보다 훨씬 먼 거리를 탈 수 있게 됐다. 예전엔 10km도 큰맘 먹고 탔어야 했는데 이젠 50km까지 탈 수 있다. 장거리를 타다 보니 엉덩이가 쪼개질 것 같다. 엉뽕 바지를 입으면 덜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쫄쫄이만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안에 입는 엉뽕 바지를 샀다. 엉뽕 바지를 사고 나니 명행의 리바이스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바지가 나왔다면서 청바지를 사자고 한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니 일단 커플 아이템으로 2개를 샀다. 그렇게 자전거를 바꾸고 용품을 사는 데만 5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이렇게 우리의 풀세팅은 완성됐다.